저희가 사실 이제 매년 10월 달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좀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렇게 저희가 홍보도 미흡하고 저희가 흥행에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많이 와주셔가지고 좀 이 시간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개괄적인 내용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정의, 그다음에 증상, 예방, 치료 이렇게 급성기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뇌졸중을 이제 아직도 이제 그 일반인들은 뇌졸증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뇌 기능이 졸지에 중지한다. 그래서 뇌졸중이거든요. 그래서 뇌 기능이 갑자기 망가져서 갑자기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뇌경색이 되겠고 이제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이렇게 하듯이 뇌경색이 되겠고 혈관이 터지면 이제 뇌출혈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뇌경색이 한 8-90% 정도 되고 출혈이 그보다는 좀 적은 상태이고요. 혈관이 이렇게 막히면 뇌의 사진이고 뇌혈관 사진인데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 이 혈관이 공급하는 뇌 쪽으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산소도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CT에서는 이렇게 까맣게 또 MRI에서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게 뇌가 이제 죽어버리는 게 이제 뇌경색이 되겠고 혈관이 터지면 이 혈관이 혈종 때문에 이쪽에 또 담당하는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증상은 사실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사진을 찍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뇌출혈 환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뇌경색은 대부분 이제 동맥경화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 피딱지 이제 혈관에 이렇게 기름이 좀 끼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혈전이 생기고 또 아니면 심장 같은 데서 이제 부정맥이나 아니면 다른 심장 문제 때문에 혈전이 생겨서 그게 혈전이 날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해장국에 나오는 선지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혈관을 막아버려서 생기는 게 뇌경색이 되겠고 뇌출혈은 이렇게 고혈압에 의한 경우는 굉장히 좀 작은 혈관이 터져가지고 생기는 출혈이 되게 제일 많겠고요. 이제 큰 혈관이 터지는 경우에는 지주막 아래쪽으로 피가 고이면서 뇌지주막과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슬라이드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영어로 된 슬라이드인데 이게 시간을 왜 이렇게 다투냐면 뇌경색이 이제 좀 약간 큰 뇌경색이 생기면 1초당 신경세포가 3만 개 이상 죽습니다. 그러면 결국 1분당 이게 190만 개 이상이 죽고 그 다음에 시간당 이게 1억이 넘는 신경세포가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을 굉장히 이 치료를 최대한 1초 1초라도 당길 때마다 그만큼의 신경세포를 저희가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간이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이런 환자들이 많이 와요. 손발이 저리고 시리고 뭐 뒷목이 뻐근하고 얼굴이 실룩거리고 손이 떨리고 이런 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혹시 중풍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봐라. 머리 MRI를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해서 왔다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전혀 뇌졸중의 증상이 아니에요. 예.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대부분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노화가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뭐 환자분한테 잘 설명드리고 뭐 필요하면 오히려 뭐 저희 척추 쪽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절 보시는 분들한테 연결시켜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졸지에 갑자기 생기는 증상이고요. 어지럽다고 자리에 앉더니 갑자기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식사하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떨어뜨리면서 정신이 좀 멍멍해지고 뭐 이런 증상 이런 게 이제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뇌졸중의 증상이고요.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으로 이제 안면마비는 이제 한방에서 이제 구안화사라고 그러고 저희는 이제 벨시마비라고 그러는데 이제 말초성 안면마비 때문에 생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고요. 하지만 이제 뇌졸중 때문에도 얼굴에 마비가 이제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팔다리 한쪽 팔다리가 이제 힘이 빠지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뇌졸중 환자를 따져보면 절반 정도는 이제 팔다리의 마비가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장애는 이제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고 진짜 뇌경색이 좀 크게 와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안면마비하고 같이 이 혀마비가 같이 와서
말을 하는데 제가 약간 흉내를 내보면 말하는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혀가 잘 안 돌아가는 혀마비가 같이 오는 경우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증상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마비 증상 그리고 언어 장애 이런 게 왔을 때 뇌졸중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위험한 거는 이제 물체가 이제 둘로 보이는, 그러니까 눈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마비된 경우, 그 다음에 갑자기 균형을 못 잡고 한쪽으로 이제 쓰러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만성적인 두통이 아니고 갑자기 이제 심한 두통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뇌출혈 중에서 이제 큰 혈관이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인 경우에는 갑자기 그것도 그냥 일반 두통이 아니고 머리를 누가 망치로 때린 줄 알았다 이렇게 아주 큰 두통이 오는 경우가 이제 지주막하 출혈의 증상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빨리 병원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살짝 생겼다가 대부분은 한 5분, 그럼 길면 한 30분 이 정도 이내에 이제 돌아오는 경우에 우리가 일과성 화열 발작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한두 달 안에 뇌졸중이 실제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이제 저희가 응급실을 만약에 왔다면 실제 뇌졸중 환자랑 똑같이 저희가 입원해서 검사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환자가 진짜 뇌졸중이 오는 거를 빨리 어떻게든 대처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뇌졸중의 예방 세 번째로 넘어가서 예방에는 이제 전체 뇌졸중 환자의 80-90%는 위험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인자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이런 것들인데 이 위험인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압이 있어도 또 30, 40대 젊은 분들은 좀 나이 들면서 생길 텐데 내가 나중에 약도 계속 먹어야 된다는데 좀 천천히 먹지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이렇게 많거든요. 사실은 45세 미만 환자들만 보면 전체 환자의 3분의 2는 고혈압 때문에 생긴 뇌졸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혈압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건강한 식사 습관. 굳이 이제 어떤 분들은 뇌졸중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음식은 딱히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위험인자에 맞는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는 환자라면 밀가루 음식이나 너무 단 과일이나 이런 걸 좀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뇌졸중을 예방을 해야겠고요. 세 번째는 적절하게 이제 운동. 우리가 어떤 분들 요즘은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고 마라톤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너무 이제 땀을 많이 빼는 운동은 사실은 뇌졸중에는 좋지 않고요. 약간 몸에 이렇게 땀이 약간 배일 정도의 운동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담배는 사실 한 까치도 안 돼요. 여기 혹시라도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배우자분께서 담배를 태우신다면 그 옆에도 가지 마세요. 뇌졸중이 완전 한 번 왔던 환자가 담배를 끊은 경우랑 담배를 끊지 않은 경우랑 모든 조건이 다 똑같으면 재발률이 딱 2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혹시라도 만약에 한 번 왔는데도 한다면 담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요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재작년에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대기오염 수치가 높아진 날들에 뇌졸중 발생률이 많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좀 관련이 있는 걸로 나와서 사실은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날은 이제 마스크 하시고 너무 밖에 이제 많이 다니는 건 좋지 않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 술도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한두 잔까지 괜찮다고 했었는데 요새 최근 논문들 보면 실제로 이제 한두 잔부터도 계속 더 나빠지는 걸로 나와서 술도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빨리 응급실로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막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바로 혈전용해제라고 이제 그 혈관 뚫어주는 약들을 써야 되겠고 그럼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트랙으로 어떤 환자가 오면 이렇게 바로바로 문자가 오고 이제 새벽 2시, 3시에도 저희 교수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환자분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처치하는 플랜들이 다 짜여져 있으니까 이런 환자들이 주말이라고 해서 아니면 밤이라고 해서 집에서 대기하지 마시고 빨리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이 생겼을 때는 병원에 오는 것이 중요하겠고 실제 이제 환자 정리 하나만 보여드리고 제가 마칠 예정인데요. 이제 제가 한 1, 2년 전에 봤던 환자입니다. 저희 한 72세 여자 환자분이고 고혈압이랑 부정맥이랑 해서 아스피린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잘 못 알아보고 한쪽이 마비가 와서
밤 11시에 이제 30분 만에 응급실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뇌졸중 중증도는 이제 미국 이제 국립보건원에서 한 그 뇌졸중 척도를 쓰는데 그게 한 10점이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점수예요. 근데 10점 정도여서 정맥내로 혈전용해제를 썼어요. CT를 찍었더니 CT 이거는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CT가 정상이라는 거는 아직 뇌 손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만에 이제 약을 썼는데 이제 환자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10점이 빵점이 원래 정상인데 0점이 정상인데 12점까지 나빠지고 그래서 CT 혈관 사진이 찍은 게 이제 결과가 나와서 보니까 혈관 여기가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 보면 여기 약간 파란 부분은 이제 이미 이제 죽을 것 같다라고 한 부분이고 노란색이랑 연두색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내비두면 몇 시간 안에 다 죽을 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리 CT 사진으로 알 수가 있고 그 환자들을 이제 바로 이제 혈관을 뚫으러 들어갔죠. 그래서 저희가 조영수를 해봤더니 여기 막혀 있고 실제로 여기다 실 같은 거를 지나가 가지고 물감을 쏴보니까 이쪽 뒤쪽 혈관은 다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한 요쯤 사이가 지금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혈전을 지금 끄집어내는 시술을 하고 이제 환자 혈관을 이제 다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뇌경색은 이제 아까 파랑색으로 보였던 이 부분만 뇌경색이 살짝 왔고 3개월이 지났더니 환자는 다 좋아졌어요. 그럼 이런 환자를 만약에 빨리 오지 않고 그냥 놔둬뒀다면 어떻게 되느냐? 뇌가 이렇게 붓다가 이렇게 터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터져버리면 이제 머리를 이제 뼈를 깎아내고 이제 뇌 조직을 이제 어떻게 심한 경우에는 뇌 조직 자체도 이제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가만 내비두면 이렇게 뇌가 붓기 시작하거든요. 붓다가 이게 터지진 않았지만 너무 심하게 부어서 이렇게 또 수술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다 죽게 되는 환자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 아까 같은 환자 같은 경우도 만약에 빨리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심한 장애가 남았거나 아니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뇌졸중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중 치료실을 다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런 환자들은 한 2, 3일 정도는 또 이런 방에서 특별히 따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될 수 있으면 모든 치료의 준비는 저희 병원이나 뭐 다른 이제 대학병원급의 아주 큰 병원들은 대부분 다 갖춰 놓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한번 생겼을 때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